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글로벌 학부학번 정승진입니다. 저는 먼저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제스의 타이완 철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이전의 상황을 짧게 정리하자면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을 시작으로 일본과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에 국민당과 공산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이루면서 중일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중일전쟁 막바지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중국을 향한 일본의 침략은 종결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은 미국, 소련, 영국 등과 함께 유엔 및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되어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항일운동, 중일전쟁이 일단락되면서 중국인들은 평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민중들의 희망과는 달리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은 단결된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대립적인 구도가 되었고 내전의 기운이 고조됩니다. 공산당은 민중들의 입장에 서서 내전을 빨리 끝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미국은 각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국공양당 사이를 조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마오쩌둥과 장제스는 중국의 혼란과 안정을 위해 평화 교섭을 위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은 10월 10일까지 계속되었다고 해서 쌍십협정이라고 합니다. 이 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체제를 삼민주의로 하는 국민당을 중심으로 하고 공산당의 독자적 부장을 막으면서 양당의 군대를 하나로 편성하는 것과 연합정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내용에 동의했지만 장제스가 군사력을 독점하게 되었을 때 뒷감당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해 공산당의 군사력을 해제시키기 이전에 연합정부의 수립을 우선으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장제스는 군사적으로 매우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있어 계속 지켜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제스는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공산당을 먼저 공격합니다. 1946년 6월에 국민당 군대가 화북과 화중의 소비에트를 공격했고 이 군사력에 밀려 공산당은 1947년에 예난까지 점령당해 마오쩌둥을 비롯한 공산당들은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표면적으로는 밀리는 듯 했으나 상대의 보급선을 차단해서 군사력을 분산시켰고 국민당을 외면하고 적대시하는 인민들의 지지를 얻어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합류하게 되고 공산당의 병력은 2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공산당은 뛰어난 병력과 장수들을 앞세워 만주를 점령했고 선양, 창춘, 진저우를 공략하면서 국민당 군대를 포위해갔습니다. 결국 장제스는 1948년 화이하이 대전투에서 패배하고 1949년 4월 난징으로 쫓겨나 총통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마오쩌둥에게 거의 항복 수준까지 이르게 된 장제스는 그 후에 살아남은 국민당 세력들과 함께 타이완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1940년 1월 공산당이 베이징으로 입성하게 되고 그해 10월 1일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약해진 군사력과 떠나간 인민들의 지지력으로 인해 실패를 맞은 장제스의 국민당은 일본의 패망 이후 돌려받은 타이완 땅으로 철수하였고 이곳에서 중화민국을 세웁니다. 국가체제를 갖추었고 중국 본토를 되찾겠다는 명분을 내걸어 정당을 일체화하고 단체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일당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되었을 때 미국이 타이완의 군사 개입을 통보하였고 타이완은 미국의 우방이 되어 경제적인 원조를 받으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결국 중국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 해협 건너 섬의 중화민국으로 두 개의 정부가 대치하게 됩니다. 이 두 정부를 타이완 해협을 사이로 두고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양안 관계라고도 하는데 양측의 정부는 계속해서 대립합니다. 1970년 초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 많은 나라들과 수교를 하였는데 이때 타이완과의 단교를 조건으로 수교를 하면서
1970년도 타이완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상태에 이릅니다. 이러한 대립관계는 2000년대 후반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개선되고 경제협력, 우편 왕래, 관광 등이 자유화되면서 크게 개선되어져 갔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